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은 결말이 멋진 내용이네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딸아이 키우며 혼자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딸아이가 벌써 10살이 넘었습니다. 요새는 사춘기가 빠르다는데 그래서인지 요즘에는 저에게 속 얘기도 잘 안 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네요. 아무래도 혼자 키우는 아이다 보니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지만 제가 중심 잡고 잘 해나가려 합니다. 저는 20대에 꽤 좋은 대학을 진학하여 부모님께 보탬이 되려고 과외 일을 시작했었답니다. 과외 일을 하면서 의외로 제가 가르치는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가르친 아이들은 대부분 성적이 올라서 아이 부모님들이 절 좋아하셨고 저도 뿌듯함을 많이 느꼈지요. 게다가 과외비가 쏠쏠해서 대학 내내 용돈이 부족한 적이 없었네요. 대학 졸업하고도 계속 과외 활동을 하다가 이게 어쩌면 내 길이 아닐까 싶었어요. 일반 대학에 들어가는 것보다 전문 과외를 하면서 돈이나 많이 버는 게 어떨까 싶더군요. 실제로 회사 들어가서 버는 돈보다 제가 과외로 버는 돈이 훨씬 많았거든요. 그렇게 아예 과외 선생으로 자리를 잡고 인터넷에 홍보도 하고 스스로 과외 활동하면서 입소문도 나서 저는 전문 과외 선생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답니다. 물론 이 일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불안한 마음도 없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자유로운 것, 가르치는 일에 대한 보람 등 이 일로 하여금 얻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만족하며 일을 했답니다. 30이 되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상대는 대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이었는데 비록 인물은 못났지만 성격이 자상하고 위트 있고 매력적인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외모 때문에 꺼려졌던 마음이 점점 열렸고 저는 그 사람과 결혼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결혼을 하고 어쩌다 보니 바로 임신을 하게 되어서 과외 일은 쉬었고 저는 딸아이를 낳게 되었답니다. 딸아이를 낳고 한동안은 육아를 하다가 아무래도 남편 월급만으론 생활이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일을 하기로 했답니다. 제가 다시 과외를 한다고 하니 알고 지내던 학부모들에게서 주선이 많이 들어왔답니다. 저는 고등학생 영어를 전문적으로 가르쳤는데 어느 날 그 집에서 저한테 주선을 하고 싶은 학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학생은 재수생이라는 것입니다. 재수생이요? 뭐 안 될 건 없죠. 재수생을 가르치는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솔직히 썩 내키는 것은 아니었어요. 저도 과외를 하면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하기 좋은 고등학생이 편했어요. 재수생은 술도 마실 수 있고 연애도 하고 아무래도 좀 방해거리가 많잖아요. 제가 그런 것까지 간섭할 수도 없고요. 하지만 한번 만나보기나 하기로 했죠. 서로 잘 맞으면 또 좋은 관계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그 집 부모님들과 재수생 여학생을 만나게 되었어요. 어머니께서 덜컥 제 손을 덥석 붙잡으시더라고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유진이 엄마가 그러는데 학생들 성적 올리는 데는 선생님이 최고라고 하셔서요. 아유, 무슨 학생들이 열심히 한 덕분이죠. 아니에요. 선생님 능력이죠.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우리 딸이 대학을 다 떨어져서 재수를 하게 되었는데 모의고사 성적도 개판이고 워낙 공부가 부족했던 아이예요. 딸의 아빠는 재수해서 대학 갈 거라고 굳게 믿고 있는데 워낙 기초가 약해서 그런지 특히 영어는 정말 어려워하네요.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저는 간절한 말에 부담도 되었지만 결의를 다지고 학생을 만났답니다. 학생은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데 어머니 말대로 기초가 부족해서 공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테스트를 해보니 형편없는 성적이었고 아무래도 고등학교 초반 과정부터 속성으로 밟아 나가야 할 것 같았어요. 어머니께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고 제가 단언했습니다. 학생만 열심히 한다면 아직 늦지 않았답니다. 단 정말 열심히 하게 어머니도 많이 도와주세요. 일단 내일부터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의지를 가지고 수업을 열심히 했고 그 아이는 제가 내주는 숙제를 꼬박꼬박 열심히 하고 제 말에 잘 따라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수능이 11월이고 과외 학생 만났을 때가 4월이었으니 시간이 촉박했지요. 하지만 저는 자신이 있었어요. 아이를 가르치다 보니 공부하는 방법을 몰랐던 것일 뿐 원래 머리가 나쁜 애는 아니더라고요. 방향을 잘 잡아주면 분명 좋은 성과를 낼 것이라 생각이 되었어요.
제 아이는 시터 이모님께 맡기고 저는 열심히 과외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열중했답니다. 아이에게 신경을 많이 못 써서 미안할 때도 있었지만 제 일도 중요했으니까요. 제 과외 학생이 당시 4명이었는데 그중 재수생 학생이 가장 가파른 성적 향상을 이뤄냈습니다. 저는 그 애가 너무도 기특하고 대견해서 가끔 선물도 주고 밖에서 만나 같이 밥도 먹고 그랬어요. 과외하다 보면 학생들과 마음이 잘 맞아 친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애가 그런 케이스였지요. 가끔은 여자들끼리 통하는 그런 수다도 떨고 제 결혼 얘기, 연애 얘기 그런 것도 해주면서 학생과 친해졌답니다.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대학 가면 너무너무 연애가 하고 싶어요. 멋진 남자친구 사귈 수 있겠죠? 당연하지. 일단 대학만 가면 뭐든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진학할 생각만 집중하면 돼. 그러던 어느 날 과외 학생 어머니께서 제게 전화를 하시더니 가까운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고 새로운 주소를 알려주시더라고요. 더 좋은 집으로 넓혀 가신다기에 축하한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쩌죠? 이사하면서 정리할 것도 많고 집에서 과외하기가 정신없을 것 같네요. 혹시 선생님께서 장소가 좀 있으실까요? 카페 같은 곳에서 해도 되긴 한데요. 그래도 집중하는 게 좋으니까 저희 집에서 하는 건 어떻겠어요? 그날 저희 애가 남편이랑 시댁에 가거든요. 2시간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네요. 그래서 그 학생은 저희 집에 처음으로 오게 되었답니다. 저는 학생을 위해 음료와 케이크를 준비해 두었죠. 남편은 과외 시간에 맞춰서 시댁으로 출발했고 과외 학생과 한참 동안 과외를 하고 있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민서가 계속 오네? 도대체 왜 오는 거지? 인형도 주고 놀아도 주고 이유식 분유 다 주고 안아줘도 울음을 안 그쳐. 1시간째 울고 있는데 이거 문제 있는 건 아니겠지? 남편이 그동안 저를 도와주긴 했었지만 혼자 아이 보는 건 처음이라 많이 당황을 했더라고요. 시어머니도 땀을 뻘뻘 흘리시며 아이를 달랜다고 하시더라고요.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아이가 두고 간 공갈이 보였습니다. 여보, 공갈 젖꼭지 물려봤어? 민서 그것만 물리면 바로 뚝 그치는데. 그걸 집에 두고 왔네? 어쩌지? 나 지금 가서 가지고 갈게. 어차피 10분이면 가니까 공갈 좀 챙겨놔줘. 아이고, 그걸 까먹다니 나도 참. 남편은 전화를 뚝 끊더니 10분 후에 불이 나게 집에 도착했습니다. 잠시 과외 학생과 인사도 하고 짧은 대화도 나눴답니다. 그리고 공갈을 들고 허겁지겁 가더군요. 학생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기가 많이 우나봐요. 너도 나중에 애 낳아봐. 아주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다. 그렇게 웃어 넘기고 그날 수업을 마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과외 학생 집에 손님이 오거나 시간이 안 맞을 때는 저희 집에서 과외를 하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저희 남편이랑도 몇 번 인사를 하더니 친해진 듯 싶더라고요. 그리고 수능을 보고 그 학생은 정말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수능 때는 상상도 못했던 명문대에 원서를 넣을 수 있었고 대학에 합격해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 합격 발표가 났을 때 저에게 전화가 와서 너무도 기쁘게 소식을 알리더라고요. 저도 뛸 듯이 기뻐했고 그 소식을 들은 남편도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 집 부모님들은 저에게 은인이라면서 몇 번이고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하셨답니다. 이게 과외 선생하는 보람이었죠. 아쉽지만 그 학생과는 그렇게 과외가 끝나고 더 이상 볼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애와 저의 인연이 그것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여느 때처럼 바쁘게 살고 있었답니다. 남편은 일을 하고 저도 아이 돌보고 일하고 그런 반복되는 생활이었죠. 그 즈음부터 저는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전에 없이 외모를 신경 쓰는 것부터 의심이 시작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못생긴 얼굴에 무슨 치장을 하냐고 웃고 말았는데 갈수록 좋은 옷을 입고 젊어 보이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수상쩍은 생각이 들었지만 그러려니 넘겼는데 정말 이상한 건 칼퇴근을 하는 남편이 점점 늦는 시간이 많아진 것이었어요. 회사에 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땐 그럴 수도 있겠다.
대기업도 얼마나 바쁘겠나 했는데 남편과 같은 부서 직원 부인과 통화를 하다가 물어보니 그 직원이 너무 한가해서 할 일이 없어서 다들 6시에 퇴근을 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 안에서 뭔가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그렇다는 건 남편이 제게 거짓말을 하고 퇴근을 하고 어딘가에서 있다가 온다는 것인데 그것을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늦게 들어온 남편이 골아 떨어져 있을 때 저는 조심스레 핸드폰 비밀번호를 풀었습니다. 남편이 쓰는 비밀번호는 몇 개 안 되어서 금방 잠금을 풀 수 있었죠. 정신없이 사진첩이며 문자함, 카톡을 보고 있는데 카톡에 익숙한 이름이 보였습니다. 설마 하고 그 카톡 대화창을 들어갔을 때 더 볼 것도 없이 두 사람이 찍은 셀카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후들거리는 손으로 제 핸드폰을 들어 남편의 핸드폰을 찍었습니다. 증거를 남기기 위함이었죠. 카톡 대화창은 가관이었어요. 상간녀와 남편은 너무도 다정하게 애정 표현을 나누고 야한 농담까지 하고 모텔에서 둘이 찍은 사진까지 있었습니다. 그 상간녀는 바로 제가 가르쳤던 그 착하고 절 잘 따르던 제 수생 제자였습니다. 대학을 가서 연락이 없었는데 그런 식으로 소식을 알게 될 줄은 정말 몰랐죠.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모든 증거를 남기고 자고 있던 남편을 깨워 족쳤습니다. 마구 고성을 지르는 바람에 아이가 깨기도 했습니다. 아이를 다시 재우고 나서 남편과 얘기했습니다. 언제부터야? 제 질문에 남편은 힘없이 대답했어요. 그게 전에 과에 와서 몇 번 보고 좀 친해졌고 대학 가서 나한테 연락이 왔어. 당신 핸드폰 보고 번호를 알았다더라. 그래서 몇 번 만났는데 그러다 보니 그렇게 된 거야. 저는 너무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가르치던 학생이랑 불륜관계라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란 말인가요? 너무도 배신감을 느껴 남편을 마구 때리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남편은 뭐라 말도 못하고 자기도 울더라고요. 미안하다면서요. 저는 아침이 되고 바로 그 재수생 학생에게 전화를 걸어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 아이는 각오를 한 듯 알았다고 차분하게 대답하더니 저를 만나러 왔어요. 저는 카페에서 남편과 그 애와 셋이서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의 말도 남편과 같았습니다. 자기가 처음에 남편을 보고 호감을 느꼈고 제 핸드폰에서 번호를 보고 외워뒀다가 대학 가서 연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들으면서 어이가 없으면서도 그 아이가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게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넌 이제 대학 막 들어가서 빛나는 시기인데 왜 유부남이랑 바람을 피워서 인생을 망치려고 하니? 그렇게 멍청한 짓이 세상에 어딨어? 제가 야단을 치자 그 애는 제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울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렇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처음 본 순간 오빠에게 반했어요. 저 이제 오빠 없으면 안 돼요. 대학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오빠만 제 곁에 있으면 돼요. 물론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너무 사랑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 절 앞에 두고 사랑 어쩌고 타령하는 게 너무도 황당했는데 남편까지 저한테 그러더군요. 여보, 민서도 내가 키울게. 당신은 재시작하면 되잖아. 우리는 정말 헤어질 수가 없어. 그렇게 둘이서 같이 연극을 하는데 저는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한동안 미친 사람처럼 방황을 했어요. 남편이 원하는 것은 이혼, 과외 제자가 원하는 것도 이혼이었죠. 억울했습니다. 제가 왜 이혼녀가 되어야 하죠? 하지만 이미 신뢰는 깨질 대로 깨진 상태였고 저도 남편과 같이 살긴 싫었습니다. 결국 저는 이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제가 키우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물론 여자 혼자 아이 키우기 쉽지 않을 거란 거 예상되었지만 부정한 짓을 한 남편에게 아이를 보낼 순 없었죠. 그리고 변호사와 상의를 해서 남편과 과외 제자 모두에게 소송을 걸어서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과외 제자는 남편이 돈을 줘서 제게 그 돈을 준 모양이더군요. 받고 나서도 참 허탈했었네요. 그 돈은 제가 과외 열심히 하면 1년도 안 되어 벌 수 있는 돈이었어요. 고작 위자료가 그것이라니 참 어이없었네요. 그렇지만 제가 뭐 어쩌겠어요.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둘이 잘 먹고 잘 살아봐라. 더러우니 내가 물러나준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한동안 아이 키우고 제 일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돌싱맘으로 사는 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아이는 무럭무럭 잘 커주었고 저희 친정에서도 도움을 많이 주었답니다. 친정에서는 그 학생과 전 남편 얘기만 나오면 이를 가셨어요. 그것들은 언젠가 천벌 받을 거라고요. 저는 이혼 후 전 남편과 드문드문 연락을 했어요. 아이 문제로 상의할 것들이 솔솔찮게 있어서 가끔 연락을 했는데 아이 문제 외에는 절대 아무 쓸데없는 말은 하지 않고 바로 전화를 끊곤 했어요. 아마 그 학생과 그리 애절했으니 살림 차려 잘 살겠거니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던 몇 년 후 어느 날 전 남편이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안 만나주니 아이 문제로 상의할 것이 있다면서 꼭 만나야 한다더군요. 실제로 만나니 아이 문제는 얘기도 안 하고 갑자기 저랑 재결합하고 싶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야? 걔랑 살림 합치고 사는 거 아니었어? 뭔 소리야 이제 와서. 내가 미쳤냐? 너랑 다시 살게. 제 냉정한 말에 남편이 울면서 그러더군요. 걔 다른 남자랑 결혼해. 벌써 나 버린 지 1년도 넘었어. 처음엔 좋았지. 그런데 갈수록 내가 나이도 많고 힘도 잘 못 쓴다고 구박하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 바람났더라. 그리고 결혼한대. 여보, 나 어떡해. 제가 짜증나서 어떡하긴 뭘 어떡하냐고, 그걸 왜 나한테 묻냐고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 궁금하더군요. 근데 그 남자 말이야. 당신도 아는 사람이야? 아, 난 잘 모르긴 하는데 직업이 변호사라고 하더라. 이름은 알고 있어. 저는 그 이름을 알아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제 마음속에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당장 인터넷에 그 남자 이름을 쳐보았습니다. 변호사 협회에서 검색을 할 수 있었고 그 남자가 근무하는 로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무실 번호도 나와 있더군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그 연락처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 남자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저기, 저 박지민 씨랑 결혼하실 분이죠? 제가 예전에 지민이 가르쳤던 과외 선생인데요. 지민이에 대해 알려드릴 게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문자로 제가 몇 가지 사진 좀 보내드려도 될까요? 그 남자는 매우 당황했지만 곧 자기 개인 핸드폰 연락처를 알려주더군요. 저는 그 핸드폰 번호로 그동안 갖고만 있었던 자료들을 모두 보냈습니다. 그년과 제 전 남편이 놀아났던 문자, 카톡 내용, 사진들 보내고 마지막으로 저와 했던 소송 내용들, 제가 승소하여 위자료를 받았던 판결문까지 보냈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제게 전화가 와서 떨리는 목소리로 묻더군요. 지민이가 정말 예전에 그랬단 말인가요? 이게 어떻게... 지민이는 제게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한마디도. 저는 그 남자에게 제가 만나서 모두 설명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 남자는 그럴 필요 없다고 충분히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니 바로 이해했겠죠. 그 모든 내용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학생이 저를 찾아왔어요. 저를 보자마자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걸 제가 따귀를 한 대 날렸습니다. 이년아, 남의 남편 뺏고 너는 평생 잘 살 줄 알았냐? 네가 버린 짓이잖아. 그 과외제자는 옛날에 총명하고 착했던 모습은 오간데 없고 저를 무서운 눈빛으로 보면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니 어쩌니 하고 가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입니다. 고소하려면 고소해보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 이후론 소식도 없습니다. 나중에 전 남편에게 들으니 그 결혼은 당연히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 남편에게 돌아오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하긴 나이도 많은 제 남편에게 창창한 애가 왜 오겠어요. 남편은 재결합하자고 저한테 매달렸지만 저는 절대 싫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그 애가 어떻게 사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지 눈에 피눈물 나는 날 분명 또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톡설 라디오였습니다.